모든 학원장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와, 4월의 봄이 길거리에 벚꽃과 개나리들로 아주 완연하게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원장님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학공TV에서 준비한 아주 귀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지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여기 학원대학교 오는 길 꽃들이 막 이렇게 막 환영해 주는 것 같아서 오늘 아주 더 기분 좋게 이 방송 시작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원장 선생님들께서도 좀 아주 기분 좋은 이런 만남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저희 방송 약 1시간 가량 진행될 겁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 학원에 아주 정말 필수 요소. 학원에서 운영하는 운영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더욱더 입시 전략, 진로 전략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나눠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보와 토크와 정보의 순서대로 아주 재미있게 구성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아주 멋진 분들을 모셨는데요. 자, 그 중에 국풍 이천의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조계찬 원장님 한번 모실 텐데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조계찬입니다. 있습니다. 네.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네. 이곳 근처에 왔더니 벚꽃이 되게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왠지 예. 우리를 막 만지해주는 예, 것 같고. 벚꽃을 올해 처음 봐서 굉장히 마음이 사실 벚꽃은 며칠 전부터 떠 있었는데 펴 있었는데 처음 보셨군요. 네, 북쪽에 살다 보니까 그 남쪽으로 처음 오니까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럼요.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을 텐데요. 오늘 준비하신 첫 번째 내용이 어떤 거죠? 우선 저희가 이제 국풍 이천이 K 바우처로 선정이 됐어요. 네. 국가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K 바우처 지원 사업 중에서 어떻게 하셔야 저희 것들을 쓰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K 바우처를 정부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프로그램들 그쵸. 쓰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정부 지원으로 나오는 K바우처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그 밑에 뿌리를 본다면 사실 학원의 매출 성장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네.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하여 학원 성공 전략 또는 학원에 대한 매출 2배 상승 전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중에서 준비하신 국풍 이천의 LMS 프로그램을 잠시 듣고 시작할 텐데요. 들어보신 다음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댓글로 시원하게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내용 조계찬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국풍 이천의 조계철입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 홈페이지가 좀 보이시죠? 이게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크게 상품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릴 게 SLS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딩 플러스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이제 SLS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LS는 우리나라 최초이고 당연히 국어니까 전 세계 최초가 되겠죠. 컨텐츠와 ERP가 결합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쉽게 얘기해서 그냥 LCMS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이제 ERP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SS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학원에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원장님들이 많이 쓰시는 다른 ERP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 ERP 프로그램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저희 ERP 프로그램은 첫 번째 이제 교직원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강사 등록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꼼꼼하게 해놓고 밑에 보면은 이제 그룹들 권한해주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 명단 자체가 이제 뜨지 않고 본인이 담당하는 학생들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면 이제 반 관리를 만들어 놓은데 굉장히 반을 편하게 쉽게 그리고 하다못해 시간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반 관리 들어가면은 반에 대한 모든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어느 시간에 몇 분 동안 어디 강의실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를 해 놓으면 시간표도 일일 시간표, 주간 시간표, 월간 시간표도 한꺼번에 나오게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 그 반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은 뭔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바로 학생을 누르면 학생 정보로 들어가면서 학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가족에서 어머님은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어떤지, 수강은 어느 과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납은 어떤 식으로 학생이 수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상담 기록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원장님들이 관리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관리를 하는데 선생님이 교체가 되거나 이랬을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면 이 학생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다른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쉽게 학생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에서도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게 꼼꼼하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에게 어떤 문자 메시지들을 보냈는지까지 여기에 다 나와 있고요. 수납 같은 데 보면은 이 수납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에서 저희가 미납 청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쉽게 손쉽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납 청구 관리에서 4월달 미납 이런 식으로 하면 선택해 놓고 수납 메시지 전송만 누르면 학부모님들에게 전부 다 치환이 돼 가지고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있고 금액은 얼마고 총액 얼마가 수강료를 결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냥 터치 몇 번만 하면 전송하기 하면, 지금 전송하기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전송하기 하면 또 이제 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송하기 눌러놓으면 바로 되고, 우리 학원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월별 매출은 어떤지 여기에서 수납형에서 수강료만 검색을 한다. 그러면 수강료들이 얼마나 거쳤는지 저희가 이제 더 밑으로 못 내려가요. 다 내려가면 이 학원의 정보가 다 오픈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고, 정보가 어떤지, 우리 학원에서 교재비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교재비 정보만 이렇게 쭉 뜨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결 관리 쪽으로 들어가면은, 출결에서는 선생님들이 자신이 수업한 반과 관련돼서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출결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출결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생님의 급여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얼마가 현재까지 내 수업료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은 수업료 계산까지, 월급 계산까지 하실 필요도 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자지만 여기에서 이 사람 수업했어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보가 안 보이는 건데, 이거를 이제 개인 관리로 들어가서 마감 관리자 이런 것들 들어가면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다 했는지, 개인 관리로 들어가면 정규에서 반그룹을 선택해 가지고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규에 있는 애들, 그다음에 그 마감에 있는 애들, 인원 관리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총 14명의 학생이 지금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미체크가 14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직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겠죠. 근데 어저께 보니까 8명의 학생이 정규 수업이었는데 미체크가 2명이 돼 있고 마감이 9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2명에 대해서 수업에 왔는데 출결이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결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해주시면 학생의 어떤 수납이라든지 체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월급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담 쪽으로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상담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별 상담 현황으로 들어가면 최근 2주 동안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면서 선생님 관리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학생 관리, 수납 관리, 출결 관리, 상담 관리, 반 관리, 교직원 관리, 여기까지를 엄밀하게 말하면 LMS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컨텐츠라는 내용이 삽입이 되면 학습 관리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저희 학원에서는 모든 교재 같은 경우를 학생들에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요일반 학생한테는 어휘어법 2반은 없나 보네요. 또 토요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교재가 다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교재가 배정이 되어 있으면
학생 프로그램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본인 교재가 다 떠 있어요. 본인 교재가 떠 있어서 본인이 눌러서 왼쪽에 보면 이제 교재가 나오잖아요. 교재에서 얘를 누르면 실제 교재에서 문제를 풀고 여기에다가 빠른 입력으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답안 제출을 해 놓으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느냐.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머님들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성적표가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이 다른 아이들보다 강한지 약한지, 전체 평균, 최고 점수, 상위 1등급 점수, 2등급 점수까지 해가 2등급 컷까지 해가지고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오답학습을 눌러보면 오답학습에는 자기가 틀렸던 문제와 지문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정답 해설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고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제시문 해설 강의를 누르면 이 제시문과 관련된 해설 강의에 대한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완벽하게 우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고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내용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 이제 선생님이 오프 수업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휘여법 프로그램인데 어휘여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들어가면은 위크 1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위크 2에 있는 내용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상태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체크해서 공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걸로 다시 넘어가면 이쪽에서 이제 출제 마법사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주력이죠. 출제 마법사에서 단원 출제 마법사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에는 보면은 이제 초, 중, 고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고요. 수능 관련, 내신 관련, 정규 관련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냥 전체라고 놓고 여기에서 저희가 3위인국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영어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영어로 돼 있다. 잠시만요. 출제 마법사에서 삼위인국이라는 것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지금 좀 시간이 걸리는 게 모든 데이터가 저희가 한 130에서 140문항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삼위인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수능 특강에 2013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심심하면 나오네요. 2021년도까지 해가지고 3위인국이 계속해서 EBS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연합 모의고사에는 3번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전국 연합 모의고사에는 4번이 나왔네요. 4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고3에서는 2번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국 연합 모의고사에 몇 번이 출제되었고 어떤 문제들이 들어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고 밑에 쪽으로 들어가면 서술형 문제들, 그 다음에 섹션 포개 기회에 들어가 있는 시중 교재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수능에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연구 문제, 예상 문제, 학교 기출 문제들까지 저희가 이렇게 다 집어 넣어 놓은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뭐 학교 기출 문제 하나를 체크하면은 오른쪽에 이제 여기 17문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3인국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여기에서 17문항이라고 그냥 전부 다 출제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편집 1도 하지 않고 전부 다 3위인국이라는 시험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뭘 하셨어요? 전부 다 편집하고 다운로드 받고 돈 내고 다운로드 받고 그거를 또 밤새 편집을 하고 소수 학교 애들은 시험지 못 만들어 주니까 제대로 뭐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맞추지 못해서 시험지가 나가고
그다음에 뭐 자기 학원의 그 원장님들 학원의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하지만 여기로 하면 각 학생들마다 학교들마다의 어떤 모든 프린트나 문제들이 제목으로 전부 다 그다음에 이제 학원 직영관 이름이라든지 회원사 이름이라든지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아이들을 위한 맞춤 문제들을 단 10초에서 15초 정도면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학습 관리 쪽에 가면은 과제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내주냐면은요. 실제로 이제 제가 내준 과제예요. 별내고 2학년 애들이죠. 고등학교 2학년에 별내고 2학년 아이들 이제 이 반을 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실제로 매일매일 10문제 정도 내외의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수행 완료가 다 떠요. 여기는 지금 미수행이 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빨리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을 모든 엄마들도 볼 수 있고 우리들도 볼 수 있고 학생들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 동영상 출제 마법사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사에서 저희가 시험지 출제를 해드리는 거는 이쪽에서 사용을 하고 동영상 강의도 내신 대비 동영상 강의까지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요 프로그램이 SLS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중간에 또 안 되셔가지고 좀 긴장하셨죠? 네. 그러게요. 예. 자, 그래도 아주 너무 깔끔하게 네.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들어보시니까 또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받아보고 갈게요. 박민석 선생님께서 아카랑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예. 방송에서 네. 대놓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냥 네, 방송이니까? 간단하게. 네네네. 왜냐면 타 업체와 경쟁 어떤 차별성을 물어보시냐라는 건데 첫째, 저희는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자 그래서 입장에서? 네. 저희가 학원을 직영관만 9개, 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학원까지 해가지고 10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것들을 저희도 겪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로바로 ITS 팀이 총 저희가 5명이 있거든요. 그 네. 개발자들이 바로바로 최대한대로 개선을 해가지고 드릴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불편하면 저희가 먼저 바꿔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우선 화면이 커요. 화면이 널찍널찍, 크군요. 예, 네네네. 널찍널찍하고 반생성이라든지 선생님 생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납 관련돼 있어서 국세청 신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까지 완벽하게 다 되어 있군요. 아카이천도 좋은 네. 프로그램이고 뭐 네네네. 통통통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 SLS ERP를 개발을 할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10여 년부터 개발을 착수해가지고 1차 완성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지금 2차 완성을 하고 올해 중순쯤에는 3차 완성 경영 진단이라고 있는데 그 경영 진단까지 저희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보여드리긴 조금 그런데 여기 경영 정보라고 네. 있거든요. 예. 한 번만 눌러볼게요. 네. 이거를 누르면 네. 이제 여러 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관의 상황들이 여기에 한꺼번에 다 나오게 돼요. 전관 상황이 다 나오는 네, 거예요? 전관 상황이 다 나오고. 운영뿐만이 아니라 경영까지도 관련될 수 네, 있는 경영까지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다 네. 관련된 내용까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쓰고 있는데 예쁘지 않아요. 퍼블리싱을 아직 안 해서. 너무 또 길게 말씀해 네. 주시면 또 너무 확실하게 또 적용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출제 마법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네네. 출제 마법사에 관련된 부분이 국어에서만 사용되는지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네. 이 출제 마법사를 사용해 봤을 때 내신과 수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느냐 네, 다 이런 사용할 수 질문. 있습니다. 내신 수능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군요. 국어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국어는 없었어. 국어는 네.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어를 올렸다라는 건 저희가 이제 컨텐츠는 영어하고 수학은 이제 입힐 예정이에요. 아, 정말요? 예, 영어하고 수학도 그 여기에다가 그것만 있는데. 네, 예. 영어하고 수학도 컨텐츠를 업로드만 시키면 똑같은 방식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활용이 뒤에 더 어떤 가능하죠. 시스템은 다 그대로 있으니까 콘텐츠에 대한 구별만 할 수 있게끔 네네네. 만들어 오신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K바우처 네. 우리 국풍 이천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학원 관리 운영 프로그램이에요. 학원 관리 운영 프로그램이 예. K바우처 상품이고 예, 거기에 그거를 하시는 분들에게 예. LCMS를 서비스로 저희가 예. 제공을 해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LMS를 K바우처로 가져가시면서 컨텐츠 베이스의 SLS 프로그램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걸 통합으로 LCMS라는 말을 하시는 네네네. 거군요. 그러니까 C가 SLS의 컨텐츠를 말씀하시는 것 네네네. 같아요. 자, 컨텐츠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혹여 이렇게 앞에 있는 관리 프로그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저희 경영지원본부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른 문의도 또 놔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또 조금 있다가 또 저희 또 토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그렇죠. 이 국풍 이천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잠깐 받도록 하고요. 잠시 쉬셨다가 좀 이따 뵐까요? 네. 우리 원장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따 뵈야 돼요. 자, 그 다음 분 또 모시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전에는 국영수, 과 여러 가지의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국풍 이천에 대한 프로그램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상담도 있고 컨설팅도 있잖아요. 학원 운영하시다 보면.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느 목적성을 바라보고 갔냐에 따라서 그것의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에게 어떤 컨설팅, 입시 컨설팅, 진로 컨설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원 자체적으로도 무언가를 확실하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아마 오늘 이거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원더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거기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분 모르시는 원장님들 없으실 것 같아요. 모든 컨설팅의 최강자. 네, 우리 이순초 소장님 모셨는데 원더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오늘 국풍 이천과 함께 이렇게 입시 또는 학원에 대한 매출 상승 전략을 제공해 주실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이순천 소장님 모시고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원더빌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이순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현장 설명회가 많아가지고요.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제가 많이 찾아뵙지를 못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여기 지금 플랫폼을 지원하고 계시는 한국학원대학교의 김우현 대표님의 배려로 지금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원장님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뭐 이렇다 저렇다 자세한 거 빼고 했던 말 또 하는 거 아니고 요즘 학기 동향이 있죠. 요즘 최근 애들 개학해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난리 상태가 벌어져 있는지 최근의 난리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어려움을 우리 학원인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도와줬을 때 역시 당연히 학원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원장님들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입시가 수시, 정시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 전국 대학 평균입니다. 8대2 정도 배치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서울 주요 16개 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가 40%대, 수시가 60%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상 제가 강의할 때마다, 입시 강의할 때마다 설명드리죠. 언론을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언론에서는 이 파란색 그래프 가지고 수시 비중이 높다, 교과 비중이 높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유튜브에 봤더니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정시가 높다, 종합전형 비율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학원인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지방대학을 목표로 하는 건지 지방국립대학교 의대를 목표로 하는 건지 인서울 주요 16개 대학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서 세분화된 상담이라든가 컨설팅이 들어가야지 단순 표만 봐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한쪽에 쏠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원장님들한테 제가 요구했던 말씀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착각이 있냐면 언론에서는요 정시 비중이 올라간다고 그 말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수능 비중을 올리겠다,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는데 여기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정부에서도 수능 비중을 올린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수능을 올린다고 했던 게 아니라 정시 비중을 40%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원장님들? 정시는 수능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죠. 수능 위주 전형이 있고 수능 학생부 전형이 있고 수능 면접 전형이 있고 수능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대략 4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시를 40%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올해 고3부터 수능으로만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시에서 학생부로 선발을 하고 있고, 역시 경희대학조차도 정시에서 수능과 학생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능이 비중이 올라간다, 우리 학원은 수능으로 전환한다 했을 때는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탈락생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고 입시 전문가의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정시에서도 수능뿐만 아니라 학생부가 반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원에서 수능과 내신과 학생부를 같이 관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학원이 한쪽으로 쏠리기만 했을 때는 위험 부담을 감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장님들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설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원장님들. 또 선생님들에게도 주제를 시켜 주십시오. 수시 모집에 교과 전형이 있는데 흔히 교과 전형으로 너희들은 가야 되니까 내신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면 애들 다 떨어집니다, 대학에.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교과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 학부모가 흔히 오해하듯이 내신 성적 100%, 수능 안 보고 뽑는 대학은 1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교과 전형인데도 교과만 보는 게 아니죠. 교과의 비교과의 수능, 교과의 면접 수능,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떤 거냐면 서울 주요 16개 대학들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과, 비교과, 면접, 수능이 골고루 4개의 영역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수시원서 6개 쓰잖아요. 6개 쓰면 이 대학들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교과 전형은 내신만 대비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큰일 난다. 엄마들도 알고 이거는 애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수시의 그 추세는 어떤 거냐면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반영 요소의 차이점이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수시를 지원한다, 재학생이다 그러면 교과, 비교과, 면접, 수능 4개를 3년간 준비해 놓지 않으면 6개 원서를 쓸 때 분명히 제한에 걸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침 없는 골고루 된 설명, 그리고 골고루 준비하도록 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시키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모집에서 1단계에서 보통 반영을 하는 게 이 학생부입니다. 학생부 보시면 교과 영역, 지필 수행, 비교과 영역 9개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과는 2개, 지필 수행, 비교과는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9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11가지를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걸리죠. 왜냐하면 학원장님은 제외하고 다 잘 아실 거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거를 대학교에서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목고에서도 평가하고 자사고에서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11개를 구분짓지를 못합니다. 이 11개 과연 내가 뭘 관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해야 되죠? 컨설턴트가요? 컨설팅 업체가요? 아니죠. 그거는 극소수잖아요. 학력 격차가 전국 지방까지도 역시 여러 개가 분포되어 있는 게 우리 학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인들께서 이런 것들 요소를 알아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셔야지만이 좋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학생부 간소화 대책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 큰일 나죠. 근데 이걸 꺼내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부에서 올해 고2부터 뭐 반영 안 하고 뭐 반영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혼동하시면 또 애 잡습니다. 애 대학 떨어집니다. 자, 하나만 볼까요? 언론에서는 지금 독서활동 미반영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제 상급 학교 지나갈 때 독서활동이 미반영되는구나 착각을 해버려요. 큰일 나죠. 왜 그러냐면 언론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학교생활기록부상의 독서활동 이 영역은 미반영이나 독서 감상문을 제출했을 때 그 독서활동 상황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국영수사과 음악미술, 기가도덕, 체육 등등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게 오히려 미반영이 아니라 더 강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른 채로 언론에서 나온 상황만으로 이게 미반영이다, 안 해도 된다, 이 하나하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봉사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독서활동 같은 경우가 어떤 현상이 벌어져 있느냐, 이제 과목마다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창체 활동에서도 독서 감상문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다.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만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서는 큰일 난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 이런 거 이제 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독서가 이렇게 강화됐어? 내 학원은 국어 학원이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학 원장님은 어떻게 하지? 지필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재학생부에서 수학 독서들들 뭐 과학 독서, 영어 독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국어 학원이 아니더라도 독서 같은 경우는 애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학원에서도 현장 지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요거는 원장님들 아실 만한 거니까 넘어가고 이것만 하나 짚어드릴게요. 교과 전형이나 지금 정성평가는 학종이잖아요. 지금 언론 보시면 교과 전형이나 학종이나 구분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입시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과 전형이 올라가니 종합 전형이 떨어지니 이 비율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전형 요소는 차이점이 없어지고 있다. 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재학교 한번 볼까요? 영재학교 보시면 지필평가 40, 수행평가 60. 지금 이 내용 어떠세요? 이거 중학생 그 수행평가 요강이 아닙니다. 영재학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되는데 지필이 40에 수행이 지금 비율이 높아버려요. 근데 애들한테 지금 뭘 시키죠? 탐구보고서 써라, 글쓰기 써라, 독서해라, 탐구활동해라. 어때요? 우리 학원 다니는 애 독서만 관리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과목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외대부고 한번 보십시오. 외대부고도 수행평가 비율이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지필과 수행이 비슷해지거나 역전현상이 지금 벌어져 있죠. 그 다음에 수학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논술이나 프로젝트형이 많아지고 영어 과목도 지금 수행평가 비율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영어 과목 같은 경우도 논술 발표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런 거를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원에서 우리 애들을 관리한다라고 쭉 한번 넓게 이렇게 펼쳐보죠. 로드맵을 펼쳐보시면 자, 원장님 학원의 재원생들이 어떤 3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3월 첫 주에 임원 선정, 연설문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 학원생들 3월 개학하자마자 동아리 선택해야 됩니다. 2학년이면 자율 동아리 해야 됐고 1학년이면 이제 창체 동아리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동아리 선택할 때 애들이 동아리 활동 계획서를 내고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해야 됐을 겁니다. 자, 이걸 학부모님이 안 도와줬다? 학원장님이 안 도와줬으면 얘는 이걸 제대로 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지원 서류가 없기 때문에 애는 반장에 나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기도 일반적인 애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애들 여기에 공백 상태가 지금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기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요. 수행평가 교내대회 때문에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쥐어짜고 있을 겁니다. 근데 쥐어짜는 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죠. 왜냐? 4월 말하고 5월 초경에 중간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숙제 내주고 지필고사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애들은 지금 수행평가 교내대회 때문에 힘든 상황이에요. 이거 끝나면 또 있고 이거 끝나면 또 있고 끝나고 나니까 기말고사 있는데 기말고사 끝났더니 야 독서록 가지고 와. 야 자율활동 적어와. 진로. 동아리 뭐 했니? 학생부 기재할 거 써내. 하고 학생부가 딱 마감이 되는 상황이죠. 자, 원장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학기 동안 이런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학원에서 지필만 대비해주는 학원이 과연 학부모 충성도가 높을 것인가? 아니면 3월부터 학기가 끝날 때까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는 학원을 엄마들은 신뢰하고 보낼 것인가? 학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처럼 지필만 해가지고 우리 학원의 충성도가 있겠지, 고3까지 쭉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어머님들 냉철하신 거 아시잖아요. 시험 성적 단 1점 떨어지면 벌써 엄마들이 내 돈 아깝네? 어디 좋은 학원 없을까?
스터디 카페에 보내볼까, 과외를 해볼까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학원에서 내 자식처럼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면 학부모님은 원장님 학원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 학령 인구는 감소됐다. 근데 학원 수는 많아졌다. 그렇게 할 때 학원이 살아남는 것은 바로 차별화된 것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오래 머물러서 수년간 대학 갈 때까지 다녀주는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지필만 했을 때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면 다른 것들까지 포함해서 수강료 객단가를 올리는 그 고단가 전략, 이것만이 학원이 현재 학령 인구 감소,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겁니다. 지금 애들 자꾸 저희 연구소로 올라오는 것들 수원 수행평가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애한테 학교에서 뭐 내주냐면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핵심 개념을 써라. 너가 찾아낸 문제 써라. 여기까지는 지도하실 수 있겠죠. 근데 아래 뭐라고 돼 있어요? 너 수원에서 학생부에 뭘 올려줄까? 너 학생부에 올리고 싶은 말 써내. 아이가 이걸 써봤을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학 문제집 갖고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자, 감상 수행평가를 내준다거나 사회 문제에서 개요 짜고 보고서 쓰고 PPT로 발표하랍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에 올려줄 거니까 또 쓰라고 합니다. 각각 다른 학교인데 이런 식입니다. 영어도 보십시오. 영어도 옛날하고 달라졌죠. 서론, 본론, 결론. 바디 3개 잡고 쓰라고 얘기 나와 있죠. 과학도 이렇습니다. 토론, 논제, 뭐뭐뭐 이걸 다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학원이 문제집만 쭉 나가는 거하고 수행평가까지 국영수사과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하고는 차별화가 되죠. 자, 그래서 저희 원더빌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 저희 원더빌이라는 사이트 플랫폼에 오시면 과목별 독후감 국영수사과 수행평가 안에 따른 그 탐구보고서라든가 PPT라든가 연설문이라든가 자료가 지금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나 안 해봤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사이트 플랫폼에 이 자료를 이용하시면 선생님 저 수학 수행평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주시면 되고 선생님 반장 출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여기서 연설문 하나 다운로드해서 주시면 되시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원더빌은 어떤 곳이냐? 비교과, 지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그 플랫폼이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원더빌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무료로 입시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위촉장, 아이디 카드 등등 원장님 학원을 홍보하실 수 있는 홍보물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더빌은 전국의 많은 원장님들과 더 멀리, 더 높이,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원장님들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와. 그냥 속에다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네네네. 또 질문들 들어오실 것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이 원더빌은 그냥 플랫폼이잖아요. 입시를 관련된 네,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주는 플랫폼 네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네네. 말씀을 전국에 있는 원장님도 다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네.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이따 잠시 공개해 주시고요. 네네. 하나 궁금한 게 오늘 원더빌과 국풍이 만나서 이렇게 학공 TV를 통해서 원장님들께 성공 전략 2배, 매출 성장 2배에 맞아요, 대한 맞아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맞아요. 자, 있으시면 그거 한번 여쭙고 다음 순서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네. 원장님들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접속하시는 원장님들 명단 보면 저희 회원인 원장님들 계세요. 원더빌 회원인 원장님들 계시는데 그러시군요. 예, 그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국풍하고?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입시를 책임지는 회사인데 네. 아까 좀 전에 보셨잖아요. 네네네. 1단계에서 학생부를 평가하는데 학생부에 이 수행평가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아. 그런데 애들 보고 어렵네요.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학이든 오. 영어든 다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 책을 읽으라고 하는 북한 겁니다. 이렇게 있군요. 그러면 이걸 어. 애들이 잘 해내려면 네. 독서는 기본이어야 되고요. 독서 기본. 네, 독서 기본. 그다음 논술이 기본이어야 독서, 돼요. 논술이 기본 베이스가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만 아. 가지고는 단방적인 처방을 해줄 수 있지만 음. 어렸을 때부터 아이 능력을 진짜로 끌어올려서 이걸 자유자재로 아. 처리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네. 기본적인 독서 논술 논술 표현력이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전국의 많은 독서 논술 프로그램을 이렇게 네. 검토를 해봤는데 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국풍이 국풍이 최고예요. 탑이더라. 와. 네. 그래서 저희가 국풍 이제 윤산 대표님 찾아뵙고 네. 저희 원더비라고 같이 그 조인해서. 콜라보를 해서 네, 네, 예, 네. 하면은 훨씬 더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듣기만 했습니다. 해도 너무 잘한 네, 선택이실 것 같고요. 네.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렇게 무언가를 다 채워가고 네. 또 원더빌에서 제공하는 학습 로드맵, 학습 관리 로드맵에 제대로 되게 그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독서 논술 기본기에 있다. 네, 이걸 네, 판단하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얘기들 우리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순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국에 있는 다 모든 독서 논술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중에 가장 탁월한 프로그램이 있어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거요? 우리 원장 선생님들께서 잘 운영하실 수 있게끔 두 개의 프로그램에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콜라보, 예, 연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탁월함을 가진 독서 논술 프로그램이 국풍 2000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 리딩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잠깐 또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뵀었어요. 우리 국풍 2000의 조계철 원장님 어서 나오셔서요. 그 중요한 그 탁월한 우리 이순천 소장님이 확실하게 확 낚아채신 그 프로그램 공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끝난 뒤에 소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듣도록 할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 중에 이제 리딩 플러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딩 플러스 교재를 먼저 보여드리면 리딩 플러스 교재는 총 10단계 교재로 되어 있어요. 총 10단계 교재로 되어 있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 검정, 실버, 골드 해가지고 되어 있고 현재는 8단계 교재까지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는 초등부, 여기는 중등부, 여기는 이제 고등부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건 SLS 프로그램이고 이제 AI 리딩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AI 리딩 플러스는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어느 기기에서도 전부 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리딩 플러스의 가장 기본적인 건 저희가 도서를 되게 엄선해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8단계, 중등학교까지 8단계로 되어 있는데 한 1년에 4분기로 되어 있고요. 한 분기당 12강, 즉 12개의 도서. 그러니까 한 학생이 한 학년에 쭉 다니게 되면은 총 48권의 기본 도서를 읽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추천 도서까지 하면은 124권의 책을 1년 동안에 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딩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전문 인력 없이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꼭 독서, 논술, 지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국어 선생님이 아니어도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리딩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리딩 플러스가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여기는 PPT 가지고서 보시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프로그램 자체를 리딩 플러스 프로그램을 띄워놨었는데 얘가 또 어디 갔니? 자, 아까 저희 프로그램 자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아이들이 교재를 받거든요. 교재를 받으면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학원에 오겠죠. 학원에 등원을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도서를 받게 돼요. 도서를 받고 책을 읽어요. 책을 읽은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로 이게 이제 교재에 있는 이 내용들이 PDF나 컴퓨터 화면상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교재에 한번 푼 다음에 다시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학원에다가 갖다 집어넣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다 풀고 그리고 나서 글을 써요. 아이가 책만 읽었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글을 쓰게 만드는데 이 독후활동지가 저희가 51종의 독후활동지가 있어요. 논설문 쓰기, 설명문 쓰기, 상장 쓰기, 뭐 편지 쓰기 여러 가지 활동들 51종의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쓰게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학습 단계는 이런 식으로 돼요. 아이가 학원에 들어오면요, 도서지수 평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도서지수 평가를 보게 되면 레벨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휘학습하고 실제로 도서를 가지고 독서를 하고 확인 평가를 하고, 그리고 글을 써가지고 본사에 제출하면 본사에서 첨삭팀이 직접 첨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온라인 화면이거든요. 레벨 테스트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서를 읽기 전에 먼저 어휘 학습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어휘의 도서를 읽고 나서 실제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선긋기 문제도 있고요. 순서 조합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넣기 문제도 있고, 제시문을 보고 푸는 문제들도 있고, 이런 여러 문제들을 푼 다음에 아이들의 성적을 리포트로 어머니에게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어느 영역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이렇게 글을 쓰고 저희가 첨삭을 본사에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이 첨삭 프로그램을 집에서 인터넷이나 태블릿 PC 이런 것들로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고, 우리는 독서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평생교육원에 독서지도사 과정이 있어요. 그 독서지도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강사 교육과 독서지도사 양성까지 전부 다 저희가 해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영재원 독서논술과 수능 국어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학원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전달해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죠? 자, 여기 키포인트가 있어요. 독서 논술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또는 운영상에 아직까지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다 독서 토크도 하는데 그 토크지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모든 하고,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다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고, 네. 아이들이 글을 쓰면 본사 쪽으로 넘기기만 하면 본사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첨삭팀이 16명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회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첨삭팀은 보강이 되면서 계속해서 첨삭은 좀 꼼꼼하게 첨삭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순철 소장님 다시 한번 좀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가 2개밖에 없어서 좀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모든 귀한 내용들 전달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화면을 자꾸 오른쪽을 보고 있는 이유는요, 원장 선생님들께서 지금 라이브 화면을 보고 계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댓글을 실시간으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댓글을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변 대표님께서 가까이 하라고 지금 사인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잘못하셨어요? 귀한 거 주시고요. 갑자기 이렇게 차렷자세로. 자, 오늘 두 분의 만남 어떠셨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듣고 우리 사실은 K바우처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질문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여태까지 그 K바우처가 조금 달라졌어요. 올해 그 달라지신 내용이 어떤 건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19년도하고 20년도 그다음에 네. 이제 21년도는 뭐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고, 그다음에 네. 컨텐츠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네네네. 통과가 되고 네. 수요 기업으로 선정되고 그랬는데, 네네네. 올해부터는 좀 강화돼 가지고 대표자 외 직원 한 명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K 바우처 신청 자격이 있어요. 대표자 외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한 명 한 이상. 명이라도 있어야만 네. K바우처 공급 기업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수요 기업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200만 원까지 네. 70%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우대 기업이 있었어요. 네. 여성 기업하고 여성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우대 네. 기업이고요. 네. 특히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은 한 번 받았더라도 다시 한번 두 번째 올해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학원에서 한 번 K 바우처를 받았다. 근데 여성 기업인이나 장애인 기업이 아니다. 그러면은 한 번만. 그럼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올해는 안 되죠. 4대 보험을 하시는 기업이어야 하고 그것도 대표자 외에 한 명의 직원 등록이 되어 네. 있어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올해 고민돼야 강화된 될, 거예요. 강화된 법이네요. 그다음
연속적으로 하시는 건 안 되는데 장애인이나 특별 우대 기업, 여성 기업의 여성 경우에는 연속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4월 14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많은 네. 분들 신청해주고 계시고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원더빌과 국풍이천이 왜 만났는지 오늘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프로그램 원더빌 우리 국풍이천과 함께하는 모든 수요 기업들은 다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또 선물 같이 주시는 게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국풍 이천의 그 ERP, 그러니까 그쵸, ERP. 관리 프로그램 관리 하고 프로그램. 그다음에 리딩 플러스와 같은 프로그램 하고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원더빌 플랫폼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원장님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K 바우처라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원장님들에게 비용 부담을 완전히는 아닌데 약간만 부담하시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K 바우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K 바우처를 통하지 이번 행사를 통하지 않았으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너무 발생할 많잖아. 거를 그치. 지금 확 줄여버리는 건데 여기에다 그렇죠. 하나 플러스 더 네. 제가 직접 원장님 학원이 파주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제가 원장님 학원을 직접 방문해서 네네네. 원장님 학원이 초, 중, 고 어떤 대상이든 간에 맞춤형 설명회로 제가 직접 강의하는 패키지까지 모두 와. 포함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가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꽁꽁 싸두시고 아까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마 정말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한 번 더 전달해 주시고 싶어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 파주 그러니까 북한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주도 저기 이제 그 필리핀만 아니면 되는 그 지역까지 전부 다 가신다는데 그 초중고와 상관없는 모든 입시 컨설팅에 대한 방문 상담 설명회를 그냥 안 받고 네, 네. 그냥 아무것도 안 바꿔주시는 네, 건가요? 네, 우리 네. 원래 이순철 소장님 1시간당 교육 관련된 이 수고 그 비용이 높잖아요. 사실 말도 하기가 좀 어렵네. 근데 그걸 그냥 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K바우처에 대한 수요 기업으로 국풍이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다 퍼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좀 궁금해요. 이렇게 좋은데 만약에 제가 학원장님이라고 한다면 4대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 4대 보험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나?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툭 떨어졌는데 나한테는 지금 약간 연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풍이천 프로그램 쓰고 싶고 그래도 원더빌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학원을 하고 있는데 네. 4대 보험을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히 지금 네. 이제 대표님, 저희 이제 국풍이천 윤산 대표님하고도 네.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네. 정말 하고 싶은데 K바우처 신선정 대상이 안 되는 기업들에게는 저희가 원래 도입비라는 게 있어요. 가입비죠. 네, 가입비죠. 진입비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금액의 50%까지 저희가 이제 할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해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래 방법을 K바우처 안 되시면 알려주신다. 다 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다음 주 이제 K바우처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특별 이벤트 해가지고 도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50% 아마 윤선 할인해가지고 대표님이 드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고생을 직접 해보셨던 분이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의 안타까움을 이해해서 이번 기회에 또 파격적인 네네. 어떤 컨텐츠를 확 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올라왔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볼까요? 리딩 플러스 K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냐 요거 질문 좀 전에 답변이 되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 K바우처 신청을 하시면 ARP를 원래 공급을 해드리는 거고 네. 리딩 플러스를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질문 올라온 것 중에 리딩 플러스 교재 신청의 기준이라는 게 있냐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네. 레벨 테스트를 볼 거예요. 레벨 테스트를 도서지수 보면 뭐 이런 거. 도서지수 평가를 보면 거기에 레벨에 맞춰 가지고 도서를 선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또 질문이 또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 올라오는 거 보고 또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자, 좋습니다. 아까 우리 이순철 소장님께서 완전하게 오늘의 이벤트를 정리해 주셨어요. K바우처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렇기 위해서 원장 선생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상품들이 무엇인지까지도, 그리고 그것이 하필 오늘 학공TV에서 왜 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항상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죠? 뭔가 줄 게 많아서 막 주다 보면 순간 테이크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오롯이 내 몸으로 올 때가 있어요. 오늘 두 분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오늘 연결하신 원장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뭔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저 또한 옆에서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벌써 1시간 저희 약속을 했는데 어쩜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시는지 방송들을 많이 해보신 게 확실히 티가 납니다. 자, 우리 또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우리 국풍이천과 함께 하셨을 때도 설레임이 있으셨을 거고 또 지난번에 저희 또 방송 한번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또 존경하는 김무현 대표님이 해주시는 이 학공TV에서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하시고 또 원장님과 네 만나셨을 때 어떠신지 질문이 올라왔나요? 예. 학원에서 수업하는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또는 금액 관련에 대한 따로 전화 드려야겠죠? 라는 부분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거 한번 할게요.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딩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 수업하는 시간은 5분 내외입니다. 선생님이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아이가 학원에 오면 도서를 읽고 본인이 문제를 풀고 리딩 선생님하고 잠깐의 질의응답 이 아이가 잘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 한 5분 정도만 토킹을 하고 북토킹을 한다고 하죠. 그걸 하고 그리고 나서 글을 쓰고 제출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금액은 이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네.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원더빌 궁금하신 분들 1588-2523으로 문의 주시면 된다는 답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할게요. 야, 우리 소장님 어떠셨는지 우리 느낌 공유하겠습니다. 예, 원장님들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경쟁도 치열해져서 힘드시고 그러나 원장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 국궁도 있고 원더빌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학원대학교에서 또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랑 같이 패밀리가 되셔가지고 원장님 학원 활성화시키시고 절대 외롭지 않은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교육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격려의 말씀,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에너지가 몰리는 곳에 사람이 오고요. 사람이 몰리면 돈이 오잖아요. 우리 소장님의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와, 이 에너지가 막 몰려오는 듯한 느낌에 굉장히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어떠셨어요? 이제 국풍이천과 국풍이천이 IAP 에듀라는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벤처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에듀테크 발음이 꼬이네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회사예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K바우처도 선정이 되고 네. 코바코 사업도 선정이 되고 예. 105억짜리가 됐더라고요. 네, 105억짜리 선정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날로 발전하고 있고 저희 스스로 진화하려고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네. 원더빌도 네. 저희하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학공태교 김우현 원장 대표님도 같이 해주시고, 저희가 혼자서 걸어가면은 많이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를 이제 도와주시고 또 하다못해 지금 분위기는 정부에서도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원장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사람은 살면서 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기회라는 걸로 요소화시키긴 하는데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고요. 지금 함께 계신 바로 이 순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더 나은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이때에 무언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다가올 기회와 때도 저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이런 귀한 에너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방송을 허락해 주신 학공TV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원더빌 이순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힘드셨죠? 이거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실 말씀을 아주 시원하게 잘해 주셨어요. 역시 조교철 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간 12시 지났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네, 봄입니다. 따뜻한 봄 속에서 우리 원하시는 일들을 아주 잘 이뤄가신 원장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K바우처 국풍이천 원더빌과 함께 하셔서 학원의 성장이 2배 이상 꼭 성공으로 향하는 그 길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